제가 전에 했던 일은 호텔이나 모텔, 그곳에서 카드키, 시스템 구축 및 도어락 설치를 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땡땡 리조트 신축 공사 때 일입니다. 저희가 우선 작업을 해줘야 보안이 구축이 되고 또 그래야 TV 등 고가 제품을 들여놓을 수 있었기에 그렇게 새벽까지 작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산 밑에서 저 혼자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살벌한 환경이었죠. 그때 담당자가 리조트 콘도 방 하나를 빼준다는 걸 전 혼자서 그 넓은 방 안에 있기도 그렇고 또 일 끝내놓고 나서 국밥에 한 잔 걸치고 자려고 마다했던 게 최악의 실수였죠. 그때 당시 그 담당자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썰 푸는 걸 웃어 넘긴 것도 실수였습니다. 아무튼 뭐 여차저차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전 혼자 국밥에 소주를 한 잔 걸치고 모텔을 잡았습니다. 제가 야구바라서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잠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 바로 침대 옆에서 어떤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같이 출장 온 직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워낙 많아서 현장 PM도 하고 같이 온 일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데 등줄기에 땀이 나고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혼자서 작업을 했었고 출장도 저 혼자 온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 분명 혼자 이 방에 들어왔는데요. 넌 언제 도착하냐? 하며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곤 마치 집에 전화를 한 듯 일이 바빠 못 간다 등등. 분명 그때는 제 정신이 있었습니다. 잠도 깼고 말이죠. 또한 TV 소리도 잘 들려서 제가 가위 눌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또렷한 인기척. 그리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고 그렇게 한참을 지났을까요? 그때 갑자기 얘는 무슨 이렇게 잠이 많지?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니 나 보여? 혼자 왔어? 등등 제게 말을 겁니다. 여자였는데 그 형태가 지금 생각해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혀는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눈은 흰자위밖에 안 보이더군요. 그리곤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저한테 걸어오더군요. 그 후로 전 절도를 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부터는 아무리 싼 방도 주변 모텔에서 잠을 자질 않고 그리고 아예 작업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전 믿게 되었습니다. 땡땡랜드 주변 모텔 자살설을 말이죠.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깐요. 두 번째 이야기. 친구랑 먼저 군대 간 친구 면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사창리 가기 전 첩첩산 중 그것도 캄캄한 밤 운전 중에 그만 고양이를 로드킬 해버렸거든요. 차 앞발통이 한 번, 그리고 또 뒷발통이 한 번, 그렇게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갑자기 튀어 들어와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했습니다. 너무 찜찜해서 전 친구랑 내려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피 한 방울도 흔적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못 찾겠다 싶어 그렇게 출발을 하려는데 그때
차 앞쪽에 제가 로드킬한 고양이를 안고 서 있는 중년의 여자 귀신을 봤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고 그 장소는 도저히 사람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으니깐요. 세 번째 이야기. 와, 위에 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네요. 너무 놀랍게 저랑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요. 저도 화천군 가기 전 용화산 쪽에서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껌껌하고 차 하나 없는 새벽에 그런 도로에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그만 치워버렸죠. 로드킬이 처음이었고 너무 무섭고 놀래서 차에서 내렸는데 어찌 된 건지 고양이는커녕 고양이 흔적도 안 보이길래 전 내가 뭔가를 잘못 봤나? 아닌데 분명히 눈이 마주쳤었는데 그렇게 무섭고 뭔가 소름이 돋아서 전 재빨리 차에 타고 가던 길 가는데 바로 그때 도로에 웬 소복 입은 여자가 고양이를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소름이 쫙 끼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덜덜 떨면서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분 글을 보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잠이 확 깼네요. 그날 이후로 전 트라우마 때문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운전을 하면 아직도 1년 전 그 기억이 떠올라서 식은땀이 나곤 합니다. 또 어디서 고양이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털이 쫙 곤두서네요. 네 번째 이야기. 귀신 이야기에 저도 동참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 70년대인데요. 제가 5, 6살 정도? 암튼 어렸을 때 일인데 그때는 한여름이었고 우리 가족 모두 모처럼 창경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기린과 코끼리, 호랑이를 보고 즐거워하며 얼음 빙수를 먹고 사먹고 아버지가 사주신 창경원 엽서 세트를 받아들고 전 나름 행복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이제는 집에 갈 때가 돼서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제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하며 올려다 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고 키가 껑충하고 머리를 쪽진 다른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으세요 하는데 제 손을 놓지도 않고 제가 끌려가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저를 보는데 저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그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또 기가 막히게도 울음도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우리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제가 갑자기 할머니 하며 큰 소리로 부르더랍니다. 그러자 여지껏 제 손을 잡고 있던 키가 크고 삐쩍 말랐던 그 소복 입은 할머니는 없고 나중에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 혼자서 나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지를 않길래 그제서야 지켜보던 가족들이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복 입은 할머니는 없었고요. 계속 저를 지켜봤다는군요. 다섯 번째 이야기. 저도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 하나. 전 고등학교 때 절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예불을 드리려면 깨끗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절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약수터에서 항상 새벽 3시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전 그날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길러오는데 그 새벽에
산에 누가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수터에서 사람이 하나 불쑥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나 놀라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새벽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더군요. 전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물만 길러서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얼마쯤 내려오니 절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그 가로등 밑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때 눈 옆으로 왜 사람의 눈 옆으로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곁눈으로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절에서 욕하긴 싫었는데 아 젠장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하며 슬며시 쳐다봤더니 목소리가 아까 그 사람이더군요. 여기 절에 계시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 밑에 있는데도 왠지 사람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암튼 정신줄을 놓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길러온 물을 대웅전에 가져다 놓고는 스님이 계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숨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제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따뜻해지면 나오려무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조금쯤 있다가 복탁 소리도 들리고 그제서야 마음도 차분해지길래 전 심부름이나 하러 제사 지내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새벽에 그 아저씨가 영정사진 속에 있더군요. 그대로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스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당분간은 물을 안 길러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잠을 잤는데 한 나흘 정도는 잤다고 하네요. 이걸 적으면서도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6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괴담까지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무서웠던 경험인데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같은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기 글들 보니 생각이 나네요. 저는 경비교도대 출신으로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소내 운동장 가운데 있는 초소 근무였죠. 교도소 담장이 둘러싼 텅 빈 운동장에서 야간 초소 근무였습니다. 초소를 내려다보는 담장 위 감시대 대원들도 모두 다 저의 후임이었고 또 손에 순찰을 도는 선임들도 저와 기수별로 차이 안 나는 친한 선임들이라 저는 나름 편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게다가 육군 출신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때 초소 내에 연탄 난로가 있어서 겨울엔 초소 내에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던지라 초소 내에서 연탄 난로를 쬐면서 있었는데 초소내 밀폐된 곳에서 연탄 난로를 쬐니 슬슬 연탄에 취하면서 졸리더니 전인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순간 확 하고 잠이 깼는데 얼굴이 난로에 닿기 직전이더군요. 너무 놀라고 잠도 깰 겸 해서 전 초소문을 열고 선체로 초소에 기대서서 바깥 공기를 쐬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아직 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여전히 난로 앞에서 구부린 채로 그렇게 졸고 있었고 방금 깼던 건 꿈이었던 거죠.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단 생각에 초소를 나와 초소와 연결된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개울하질 않고 좀 가까보단 생각이 드는데 또 깼습니다.
여전히 저는 난로 앞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겁니다. 계단까지 간 것 역시 꿈이었고, 이게 반복이 되니 지금 깬 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지면서 전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제자리에 서서 돌다가 마침 근무교대가 오더군요. 하지만 교대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나서 계속 팔을 잡고 멍하니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7번째 이야기. 군대 전역 2달 남기고 유격훈련이 잡혔어요. 부대장이 특공대 출신 중령인데 뭐든지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말년에 젠장젠장 하다가 행보관에게 훈련 기간에 비어있는 부대에서 제가 일찍 근무를 서겠다고 딜을 했죠. 행보관님께선 이 새끼 하면서 실실 웃더니 이때 제가 병장 3호봉부터 근무 청소 다 빠진 자연인 상태였죠. 암튼 행보관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전 말년의 유격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일찍 근무 3일째였나? 일찍 사관이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잠은 안 자고 프로레슬링 재방송을 보고 있어서 전 잠도 못 자고 책을 읽고 있다가 너무 졸리고 무료해서 밖에 순찰한다 말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산책이었죠. 그렇게 막사 밖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뻗고 산책을 하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와 1층 복도 가운데 있는 게시판을 좀 보고 있는데 참고로 상황실은 2층입니다. 그런데 복도 맨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복도의 길이가 대략 70에서 80m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엔 1, 2층 막사는 비어 있어서 경계병 근무자들이 돌아다니나 하고 랜턴을 비췄는데 그곳엔 어떤 할머니가 누런 한복을 입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천천히 발을 끌며 지익지익하며 제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전 평상시에도 공포영화를 좋아하고 평생의 소원이 귀신을 보는 거였는데 만약에 귀신을 보게 되면 얘기도 나누고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 할머니 귀신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고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군요. 그렇게 4초에서 5초 정도 지났나? 갑자기 조용하길래 전 내가 헛것을 봤나 하고 랜턴을 비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엔 반대편 복도에서 지익지익 발을 끌며 밖으로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전 그 광경에 저도 모르는 이상한 비명을 지르면서 상황실로 달려가 귀신을 봤다고 일직서관에게 말했더니 많이 맞았습니다. 야밤에 손에는 뜨거운 커피를 흘려서 끈적한 상태로 또 입에선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뛰쳐오니 일직사관도 많이 놀라긴 했을 겁니다. 다행인진 몰라도 그 뒤로 또 본 적은 없는데 다음번엔 되도록이면 젊은 귀신을 봤으면 좋겠네요. 8번째 이야기. 제가 훈련병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귀신 얘기는 아닙니다. 전 땡땡사단 훈련소를 나왔는데 거기에 저보다 1년인가 몇 개월인가 곧장 훈련병들 들어왔을 때인데요. 훈련병 중에 좀 또라이끼가 있던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간에 잠을 안 자고 그 병사가 앉아서 무언가를 하길래 그때 훈련병 불침번이 보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였던 그 또라이 훈련병을 보고 야, 잠 안 자고 뭐해? 라고 하자 마침 그 또라이 훈련병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 또라이 훈련병을 본 그 불침번 훈련병은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에 다른 불침번과 당직 하사관이 달려와서 보고 다 같이 비명을 지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또라이가 군 생활이 하기 싫어서 보급받았던 바늘과 실로 자기의 눈꺼풀을 꼬매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바로 고참 조교가 그 또라이 훈련병을 의무실로 데려갔는데 군의관은 보자마자 그 바느질 솜씨가 전문의 수준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또라이 훈련병은 정신장애로 훈련소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 말고도 또 있긴 한데 글자주가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마지막 9번째 이야기. 강원도에 있을 때 새벽 외곽 근무자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이상한 물체가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겨우 교대를 하고 다음 근무자들도 줄줄이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는 근무지를 이탈해서 행정반으로 도망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근무자들이 말하는 그 귀신의 인상 차이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었죠. 마치 월남전 당시 병사처럼 아주 낡은 옷을 입은 늙은 군인 같은데 그 얼굴은 뭉개져 있었고 순간 이동이라도 하듯이 휙휙 하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지휘책에 보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욕만 처먹었죠. 다들 나약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다음 근무자들에겐 귀신을 봤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렇게 교대를 했는데 역시나 모두들 또 전부 목격을 하였던 거죠. 다음날 마침내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외곽 근무자를 전부 상병장급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근무자들의 목격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일찍 사무라서 현장에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이등병 때 상병 마로봉이 자신이 귀신 봤다고 저한테 말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유료고에서 월남 느낌이 물씬 나는 어떤 늙은 노병이 얼굴 없이 학교에서 나온 귀신처럼 순간 이동을 했다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상병이 도망쳐서 보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결국 군기 교육대 입소를 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지 교대로 타 중대가 맡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잠시 폐쇄된 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리고 그날 밤 계속 출몰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엔 못 믿는 군 간부들 귀에 다 들어가고 초소 바로 옆에 텐트를 쳐놓고 중대장과 본부 중대장이 하루 숙박을 하면서 같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중대장은 애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저 모양이라고 욕을 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 귀신은 안 나타나고 새벽 2시 정도가 넘어 중대장과 본부 중대장이랑 그렇게 둘이서 새벽 2시가 넘자 술 마시러 나가버립니다. 사실 중대장이 알코올 매니아였죠. 실화 에피소드인데 대대장 막사를 술 먹고 차로 받아서 벽이 허물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중대장 둘이 술을 마시러 나가버린 뒤 거짓말처럼 귀신은 또 출몰했죠. 마침내는 고참부터 전부 겁이 나서 근무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행보관이 사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정말 뭔가가 있는 거는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 이후로 실제로 그 근무지가 한동안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년 때
사중대가 다시 맞기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 실화임을 밝혀둡니다.